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여러 곳에서 메이저 대회 또 큰 시합들이 개최되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하니 무척 걱정이 되는군요. 또 이러다 내년 봄 큰 대회나 전시회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개최되지 않는다면 우리 난게 조금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큰 대회 시합 무사히 개최될 수 있게끔 코로나 조금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구조조정입니다. 이른바 혁신이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난초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뵙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과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제가 늘 항상 어지간한 곳에서는 대부분 구조조정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참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난게 많은 분들께서 숫자가 많아 구조를 줄여야 돼, 선택과 집중이야, 이것저것 안 돼 라고 하는 말씀과 생각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 왜 이럴까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속에 전 분야에 걸쳐서 단행이 되어 왔고 또 단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 IMF 때 대한민국 전체가 구조를 바꿔야 된다,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외국의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어떤 생산 환경도 경쟁력을 보다 더 높여야만 경쟁자들 속에서 승리하고 성적을 높일 수 있겠죠. 그 경쟁자들을 이기려면 기술력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조조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난쪽에 여러 측면 여러 방면에서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절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애란인들 또 중소규모의 난농가들 그리고 저희 교육생들을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구조조정 반드시 단행되어야 되고, 단행되지 않으면 보다 나은 미래와 행복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걸 전제 모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조조정은 크게 나누어 볼 때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가 숫자를 줄이는 게 있죠. 품질 높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저 숫자를 줄여서 본인이 소화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효율적인 숫자를 만들어서 난초를 하자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께서 난초를 두고 기르는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에 주어진 면적이 수평으로 놓아서 건너가면서 잎이 닿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해서 놨을 때 50개가 맥시멈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다가 2단을 만들고 1단을 가득 채우고 2단을 가득 채워서 200분을 넣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200분이 놓여져 있다라고 본다면 그 난실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숫자는 바로 50개입니다. 그래서 150개를 줄여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입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애를 줄이고 상품 질을 높여서 가치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고 만들어내고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 있어서 제시되는 구조조정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품질이 낮은 개체와 집단들을 전부 정리를 하시고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올바른 품종, 자기 나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종 하나로 그레이드를 높이면서 체인지를 통해서 숫자도 감소시키고 평균 품질도 높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농도 성공을 하게 되고 돈벌이도 잘 되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도시농업, 가내농업, 용돈벌이 부업 등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이 전제하에서 시행하는
구조조정이 있겠죠. 이번 전국대회를 제가 다녀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가정용과 전시회용이 따로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용은 전시회를 꿈꾸는 사람에 한해서는 아예 취급도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 걸 키우느냐. 난실이 비잡고로. 그리고 병 생기지 않느냐. 숫자 많으면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 숫자 줄여라. 여러 가지로 우리 난실 난초는 합리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또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면 분수가 감소되겠죠. 그렇게 해서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미 없는 복륜, 의미 없는 서반, 의미 없는 사피, 국적이 모호한 중투, 이거 뭐 단엽이니 단엽 아닌지 자세히 보면 잘 나타나지도 않는 것들.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시겠어? 애지중지 기를 것이냐? 라는 얘기를 제가 교육생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죠. 역시 이번 대회를 돌아보니까 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제 교육에 의해서 교육대로 난초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다면 제 교육생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80%는 이 전시장에서 생명력이 있는 난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예컨대 500화분이 나왔어요. 거기 400화분은 가정용이다. 집에서 봐야 된다. 왜 이런 데 들고 나왔느냐. 라는 말씀하시더군요. 제 교육생께서. 제가 참 교육은 좀 잘 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기도 없는 분들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도 컷오프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일반 수준 이하는 어떤 그 대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권위의 빛을 감소시키는 정도 수준에 도달한 난초들은 컷오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방송을 보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 연말 결선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못 나가죠. 자, 우리 전국대회 큰 대회 연말 결선에 해당되는 수준이 돼야 되죠. 자, 그 텔레비에 나와서 땡 처리하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아무나가 됩니까? 방송에 나가기 전에 예심을 하죠. 그때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때 다 또 텔레비에 나가서 떨어지는 사람 말고 그 전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노래를 어느 정도 하는데 내가 누군데? 조용히 나오나 붙어봐. 라는 심정으로 예컨대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죠. 그리고 갔다가 또 떨어지죠. 텔레비에 나올 때.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연말 결선 갔죠. 연말 결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이널 라운드. 오리지널 리그이죠. 빅 리그이죠. 우리 전국 대회라고 하면 빅 리그죠. 동네산 대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전국 대회 이하의 시합 어떻습니까? 이하의 시합 많죠. 그런 곳하고 전국 대회하고는 여러 가지 자질 등의 문제가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작품을 하신다면 반드시 전국 대회에서 제 문화생이 했던 얘기처럼 10%만, 그것도 뭐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재 자체가 10% 정도만 작품을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소재였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또 이름만, 또 무늬만, 또 줄만, 장르만 이라는 거죠. 숫자를 줄이는데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영리, 부업,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구조조정의 의미는 가치 없는 난초를,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난초, 다시 말하면 대회나 시합에 출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소재를 생산하는 부업농, 전업농, 창업농 이런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를 상실한 폭이 10개를 팔아서 의미가 그나마 부여되는 것 하나로 바꿔라 라는 거죠. 예컨대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병아리로 부화할 수 없는 무정란을 10개를 기르느니 유정란 하나를 기르라는 거죠. 여러분, 무정란 100개 의미가 없죠. 시간 되면 상해서 버려야 된다. 아니면 후라이에 먹어야 됩니다. 자, 유정란이 돼야 병아리가 되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조조정해서 부화시킨 유정란 병아리가 되겠죠. 그 병아리 전부 암병아리가 됩니까? 안 되죠. 한 8마리 숫병아리, 2마리만 암병아리 되겠죠. 우리 나에게 실상을 본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계란을 놓고 그 계란을 통해서 다시 어떤 꿈을 키우고 작품을 만들고 소재를 만들고 공급하고 판매를 하고 또 그 작품과 소재를 통해서 작품을 하시는 분들은 암병아리라고 보여지는 그 2마리만 엄선해서 2마리 덜만 2마리의 수준에 달한 것들만 또 모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른 다음에 또 그 암병아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는 계란을 놓는 품종이 아니면 또 정리를 해야 되죠.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부화되는 거 한번 정리했죠. 그 다음에 암병아리로 한번 걸렀죠. 암병아리 중에 영양가 있는 품종의 계란으로 바꿨죠. 이렇게 3차, 4차에 걸쳐서 줄여왔던 그 병아리 그 암탉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몸을 만들고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 난초 재미로 즐기고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초보자분들은 예외입니다. 다만 우리가 향후 미래의 5년 10년 뒤에 나는 너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반드시 결과 노후 금전적인 이득 은행 이자보다 더 나와야 돼 본전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구조조정 끝나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계 굴지 기업이라도 그 기업이 문을 닫는 날까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조조정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기대품이라고 하는 종류 있죠. 무엇이 될 것 같다. 또 무엇이 나온 곳에서 나왔다. 뭐 예컨대 1등이 배출된 로또 명당이라고 자처하는 그 집에서 사는 로또이다 라는 거죠. 제가 불타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타야, 예. 로또 명당 1등 나왔는 집에서 사는 그 사람 로또 1등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불타가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럼 되는 사람 왜 됐겠노? 운이 좋아서. 되는 사람 운이 좋아서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로또 운이죠.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맞췄습니까? 830만 원짜리를 기술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면 뭐 하려고 로또 합니까? 더 비싼 거 맞추는 거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자, 기대품, 확정품으로 바꾸라. 저는 교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품 99.9%의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확정되는 100%보다는 확률이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기대품을 줄이시고 또 무슨 밭에서 나왔다 줄이시고 느낌이 좋아 줄이시고 뭐 줄이시고 싹 다 우리가 복부에 기름을 빼듯이 싹 빼서 슬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난개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난초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건요, 난초 바닥에 들어온 돈들은 다른 경제 활동이 있는 돈들보다 눈이 2개가 더 많고 발이 2개가 더 많고 속도가 6배 더 빨라요. 어루하게 더디부리하게 대충 거북이처럼 배짱이처럼 생각해서는 그 돈이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건 확실하게 압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오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품 확률이 확실시 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라 라는 거죠. 다만 취미나 여가나 나 본전 필요 없어 돈 좀 쓰려고 들어왔어. 난초 취미 아니야. 취미 머리 식기로 왔지. 세상에 머리 식히면서 돈 벌려는 바보나 욕심쟁이 어디 있어. 돈을 써야 되지. 우리 골프 치러 가서 돈 버는 사람 있어? 회원권 사서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난초 취미 재미로 시간 버는 여가 선용하면서 돈까지 받는단 말이야. 그거 주신당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 말씀 기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취미는 돈 쓰는 것이죠. 돈을 쓰려고 마음먹었으면 즐거움이 많아지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결과는 나중에 문제죠. 과정이 즐거워야 됩니다. 돈을 쓰는 분들은. 영농이나 부업이나 주업이나 창업들은 과정이 딱딱하고 고단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분야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
여가 선용 즐기기 위해서 또 머리 식기로 돈을 쓰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기대품 키우셔야죠. 많이 키우셔야죠. 밭에 거 가져와야죠. 느낌 좋은 거 해야 되죠. 왜?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구조조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키우십시오. 정드는 것 그대로. 다만 나중에 노후를 본전을 무엇을 그 어려운 우리 돈을 번다는 낙타가 빨래줄을 건너가는 건 어렵죠. 그걸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구조조정을 하시라. 그리고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품이나 여러 가지 미확실한 UFO 같은 품종들은 가급적이면 줄이시고 확률이 확실시 되어 있는 것 UFO 같은 품종 100분을 줄여서 한 품종으로 확정된 원명 예컨대 천종 예컨대 보름달 등등 한 촉으로 구조를 바꾸셔서 미래가 예측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구조조정의 큰 메커니즘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 친구가 공장을 했습니다. 회사가 좀 됐어요.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구조조정 한다고 합니다. 전부 정이 들어가지고 내보내지를 못한답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 좋지? 그걸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자네 회사 어려울 때 자네 회사 조그마할 때부터 함께 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함께 가야지 죽는 날까지. 그렇지만 공장이 무너진다면 누군가 살아남아서 그 공장 일을 해야 될 사람까지도 다 직장을 잃게 되니까 자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난초 하나하나 인연 있고 의미 있고 왜 들어갔고 될 것 같고 전부 사연 있죠.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 그냥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연 있고 있죠. 자, 그것처럼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결과 원하는 결과 미래가 있다면 아프더라도 정들었더라도 될 것 같더라도 줄여야 되겠죠.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도 줄입니다. 지방이 왜 있습니까? 위험할 때 식량이 덜 들어올 때 견뎌내려고 안전장치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방도 싹 빼는 게 지금 세상의 추세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실제 우리 부업 전략품종 제가 교육을 하면 1억 예컨대 2억 정도를 들고 마련해서 저에게 창부업 소등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항상 전략적 품종, 전략적 선택 그리고 선호 품종 이상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1, 2억 들여서 취미 재미를 하게 되면 500불 1000불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업이나 퇴직 이후에 경제성, 부가성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4년 길러서 2년 만에 본전을 찾아가야만 되는 구조와 시스템이죠. 제 책에 그렇게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4년을 길러서 절반을 팔아서 1억, 2억에 손에 들어오려면 이것저것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반드시 최고의 품종을 해야 됩니다. 분야별 최고, 전체 최고, 그 다음에 중간 그룹별 최고, 최고. 우리 남쪽에는 성자 독식, 최고의 품종만이 안전성을 담보받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업, 결과를 바라시는 분들도 몇 개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하시지 마라 라는 얘기를 끝으로 들어봅니다. 저의 2권 가이드북 2권을 보면 109페이지에 구조조정 5개년 계획이라고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구조조정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수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수록했냐면요, 제가 만나본 거의 97%에 해당되는 에란인들과 우리 또 소규모 또는 조금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싶은데 명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참 고통스럽고 잘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그렇게 구조조정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예컨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의 팁, 비책, 그리고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전철을 밟아서 들어가는 분들은 아예 미리 사전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죠.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1년 차에는 기대품과 명명품을 구분하고 기대품의 하위 90%는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조정한 총 비용으로 딱 한 촉의 전략품종으로 바꾸어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또 1년을 갑니다. 2년이 됐어요. 명명품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명명품 늘어났겠죠. 거기에서 종목별, 황하면 황하, 홍하면 홍하, 중투하면 중투하, 자기 종목별에서 5위권, 5등 밖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정리를 해서 단 한 촉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숫자가 엄청나게 줄겠죠. 그리고 3년 차가 됐습니다. 1년에서 3년 차 기간 내에 오면서 새싹이 나올 때 조금이라도 얼룩덜룩하거나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서반, 서반도 병에 의해서 영양실조에 의해서 또 색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막연하게 얼룩덜룩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또 전부 정리를 하고 한 촉으로 구조조정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과정까지 오면서 1000화분을 키우는 농가라고 가정하면 몇 개를 줄겠습니까? 한 50개를 줄겠죠. 자, 여러분 950개 줄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그 1000화분이 3년을 거치면서 3000개 되지 않았겠습니까? 2000개에서. 자, 그렇게 되면 몇 개를 줄였습니까? 바로 1950개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4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상습적으로 병이 걸렸거나 병이 고쳐지지 않거나 세력이 이상하게 잘 안 받는다, 비슷비슷하다 라는 품종들을 아주 우수한 전략 품종이라 하더라도 조절하라는 거죠. 예컨대 저희 교육생이라고 가정합시다. 천종이 있다고 볼 때 천종이 세력이 안 받고 비리비리하다 이렇게 보면 천종은 정리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천종은 어지간한 나실에서는 최고의 전략 품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를 하고 배워가지고 제 교육과 레슨을 받아가지고 세력을 올리는 방법을 배워서 기술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건 구조조정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4년 차에 그렇게 구조조정한 그 품종으로 건강한 한 촉으로 바꿨습니다. 이 4년 차쯤 3년 정도 구조조정하면 상당 부분 더 뺄 데가 없습니다. 허리가 잘록해졌어요. 그때는 건강하고 실하고 등급이 높은 것으로 그레이드 체인지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또 감소를 하겠죠. 뭐 한 30개를 줄지 않겠습니까? 예, 3,000화분 가만뒀다면 예컨대 4년에서 4,000화분이 됐을 텐데 그 4,000화분이 바로 30화분으로 줄게 돼서 3,970화분이 구조조정이 자동적으로 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5년 차에 들어갑니다. 5년 차에 들어가면 전체에서 살아남은 난초가 몇 개 되게 몇 개 없겠죠. 그렇게 아주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기 때문에 어지중안하고 대충 적당히 품종 들어올 일이 없죠. 어디 들어옵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못하는데 못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구조조정 5개년을 단행한 나실은 체제와 시스템이 탄탄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무너지지 않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책 두 권 달달달 3,000만 원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 살아남은 약 30개 정도 되는 그 화분마저도 부스마저도 또 해가 지나면 촉이 나와서 30촉이 늘어나겠죠. 그럼 합쳐지면 원래 있던 촉과 늘어난 촉 합치면 뭐 예컨대 2촉짜리 하나번을 볼 때 60촉이었다면
한쪽이 불은 90촉이 됐겠죠. 그때 45촉으로 한 번 더 구조조정하라. 그레이드 체인지를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5년입니다. 5년이면 확률적으로 약 3,000 화분 정도 될 운명에 처해진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그 난실에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45촉으로 압축이 됐죠. 그 45촉, 두 촉으로 치면 22화분이고 한 촉짜리 또 두 촉짜리가 있겠죠. 대충 그렇게 본다면 약 30에서 35화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줄이면 큰 난실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병이 생깁니까? 숫자가 적어서 안 생기죠. 난초 잘 팔립니까? 무지하게 잘 팔리죠. 등급 높아집니까? 등급이 잘 높아지죠. 입체적으로 길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시간 많이 나죠? 숫자가 줄었어.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공부하셔야 되죠. 지속적으로 1등급을 만들어내고 또 품종 그레이드, 품종이 어떤 게 더 좋은가? 신품종 리뷰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구조조정을 해서 길을 가신다면 이 구조조정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않고 여러분들 안 하면 무너집니다. 안 하면 망합니다. 그 대기업 삼성 글로벌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서 망하고 실패한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공을 원하지 않나요? 자, 오늘 구조조정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주제가 무겁다 보니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야만 된다라고 90몇 프로 분들이 말씀하시면서도 조정을 못하고 있는 이 참담함, 어쩔 수 없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껴보니 웃을 수가 없더군요.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행복한 난초의 삶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통해서 즐겁더라 좋더라 기쁘더라 이 좋더라 방송이 나가야만 인구가 늘어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랜 꿈 100만 명이 한국 출간에 참여하는 또 난초에 참여하는 이 시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가 오늘 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조금 무겁게 또 했고 제가 이 구조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문하시는 분들 저렇게까지 조절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미 재미 놀이로 돈을 1년에 몇 천만 원을 써도 괜찮다. 뭘 해도 우리는 놀아야 되고 머리 쉬게 된다 라고 해서 재미로 들어오신 분들 또 결과나 목표 필요 없어 내가 즐거우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원래대로 손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동네에서 듣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되고 우리가 영리 부업 또 퇴직 이후의 소득을 목적에 두신다면 이 구조조정 정말로 등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심정으로 우리가 새겨야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